져야 됩니다. 법에 의해서. 동지들 다시 한번 인사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장 이규입니다. 투쟁! 네! 국가와 경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경찰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월 1일 벌어지지 않아야 할 일이 경찰에 의해서 벌어졌다는 것이 더 개탄스럽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집회 자유의 보장을 위해 경찰과 협의해서 전차로를 잡고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방역법상 5인 이하 집합 금지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경찰하고 협의하여 3,000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봉산 5거리에서 봉산 6거리까지 경찰의 통제하에 교통 통제하에 집회를 진행했습니다. 2023년 5월 1일 노동절 대회 또 하나 어땠습니까? 경찰의 합법적인 집회 신고 속에서 평화적으로 경찰의 협조하에 전차로 내에 5월 1일 행사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시민들의 교통 불편도 최소화했고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도 보장했고 집회 자유도 보장되었습니다. 하지만 24년 5월 1일 노동절 대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집회 시간은 30분은 연장되고 무대는 제자리에 설치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설치해야 했고 끝내 경찰과 마찰이 빚어지며 일부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조사 과정에서도 밝혔지만 경찰에 그렇게 조합원들을 소환하고 집회를 통제했던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됩니다.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이 첫 번째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행위밖에 없었습니다. 5월 1일 집회 제목에 윤석열 퇴진을 민주노총은 내걸었고 윤석열이 지난 2년간 행위에 대한 비판과 퇴진을 윤석열은 그것이 그런 여론이 너무나 두려웠고 그렇기 때문에 민주노총을 엎집내고 민주노총을 탄압하는 합니다. 거기에 경찰은 윤석열의 경찰로 돌아간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겠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시절 이렇게 집회 신고 내지 않고 기자회견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시절 경찰은 오늘같이 기자회견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소환하고 접수하고 기소했습니다. 똑같습니다. 5월 1일 전차로로 합법적으로 집회를 보장했으면 민주노총을 폭력 집단으로 매달 이유도 없고 교통의 흐름에 방해될 이유도 없었지만 유독 윤석열 정권의 눈치를 보는 경찰청장 그 하수인
경찰들이 그 노릇을 한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도 도리어 조사하는 담당 경찰 공무원 노동자가 더 모아내지고 많은 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윗선의 지시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현장까지 체증된 노동자를 찾아났어야 하는 비극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는 조사하는 경찰 공무원을 나무라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지휘통제할 대구경찰청장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작년에 기업축제 때 집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대구시 공무원 노동자들과 마찰을 일으킬 때는 어떤 생각이었습니까? 하지만 1년이 지났어 윤석열 정권이 그렇게도 두렵고 무섭습니까? 윤석열 정권 하에 경찰청장직을 더 이상 유지하지 못하겠다고 판단했습니까? 이것은 밤낮으로 현장을 다니면서 고생하는 경찰 공무원 전체를 엿보이는 것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시간에 도리어 가중한 업무로 그들을 고통에 빠뜨린 것입니다. 또 하나 윤석열의 지지율과 연관되어 윤석열을 비판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통제를 당신네들이 행동대장 하는 것입니다. 조직폭력배만 행동대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대구경찰청장은 행동대장으로서 조폭이 하는 짓거리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비록 23명의 좌범과 연대단이 동지가 소환되고 조사받고 있지만 그들의 무죄를 끝까지 증명할 것이고 경찰이 5월 1일 합성기를 통해 그리고 경찰을 동원해서 집회를 방해했던 그 부분까지 민주노총은 이제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모든 민주 국민들이 자유롭게 집회와 시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투쟁! 네, 현재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일 행사 참석자이기도 하고 그리고 관련해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대구인권운동연대 상임활동가 서창화 동지 모시고 규탄 발언 들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지난 5월 1일 노동절에 함께 참여했었던 사람입니다. 23명의 소환자 중에 혹시나 제가 빠졌으면 제가 부끄럽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23명 중에 같이 소환자가 되어서 마음이 한편으로는 가볍습니다. 여러분에게 여쭙고 싶습니다. 집회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신고제. 예, 집회는 그야말로 신고제입니다. 신고제에 대한 취지는 허가를 받는 것이 아니고 집회 주최자의 기본적인 권리로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헌법에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위법인 집회 시위 관한 법률의 12조 1항에 주요 도로는 교통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일부 조정을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대구에 주요 도로가 몇 군데인 줄 아십니까? 9개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달구벌대로,
중앙내거리, 대구역 도로 공평, 그리고 남문창, 영덕내거리까지 그야말로 대구에 집회가 할 만한 지역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작년에는 틀렸고 올해는 맞다고 합니다. 작년에는 전차선 내는 것이 잘못됐고 올해는 일교차로가 교통이 통행이 돼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회 시위가 허가제가 아니고 신고제라고 했습니다. 경찰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서 코에 붙였다, 귀에 붙였다, 지 맘대로 하는 겁니다. 아까 본부장께서 퀴어축제 얘기를 하셨습니다. 작년 9월 퀴어축제 때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 자유의 수호자로서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사회적 소수자와 시민의 집회 자유를 대구 행정위에서 가로막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구지방경찰청은 집회 자유 보장을 위해서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함께하겠다며 유사일에로 한 번도 없었던 공무원 간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 심지어는 그 현장에서 경찰을 향해 박수까지 쳤던 바가 있었습니다. 그 박수 부르고 싶습니다. 예, 집회 자유에 있어서 경찰이 해야 될 일은 집회 주최자와 집회 참여자들의 안전과 평화적인 집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작년에 전차선이 보장되었던 것을 근거도 없고 이유도 없이 일교차로를 무조건 침해를 하는 근거는 앞서 11조 1항의 개인적인 조항을 가지고 통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작년에는 그러한 잣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경찰의 자의적인 잣대가 기본적으로 시민의 집회 시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퀴어축제 얘기를 했었지만 작년에 그렇게 집회 수호자, 시민의 권리를 위해서 보장하는 수호자 역할을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2017년도에는 역시나 퀴어축제 대구 동성로에서 집회를 하니까 경찰이 10조 1항의 교통 방해를 이유로 해서 불허 통보를 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우리가 가처분 법원 신청을 했습니다. 그때 법원에서 경찰 공무원을 만났는데 그럼 우리 어디서 할까요? 라고 물으니까 월드컵 경기장이나 저 멀리 가서 집회를 하면 안 되겠느냐? 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찰이 자신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자의적인 해석과 자의적인 입장에 따라 집회가 이렇게 신고제가 아니고 마치 허가제처럼 운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 퀴어축제도 경찰이 정치적인 자의적인 입장에 따라 어떻게 나올지 참 우려스럽습니다. 작년에 맞았던 것이 올해는 또 틀릴 수 있는 대단히 자의적이고 정치적인 경찰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보장되었던 집회 시위 권리를 위해서 함께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번 외쳐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은 위법한 수사 즉각 중단하라! 이기도 합니다. 다음 발언은 우리 금성노조 법률원 탁선호 변호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조목조목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법정 출두가 계신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대동문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수석 도본부장님, 신은정 도본부장님 길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성호 민노총 법률원 변호사 발언문을 기록하겠습니다. 모든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누려야 합니다. 경찰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최대한 보호하여야 합니다. 경찰이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경찰력을 행사할 때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 경찰청장은 집시법상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제한 통보와 질서 유지선 설정을 통해 5월 1일에 열린 134회 노동절 집회를 방해하였고 이후 집회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무차별적 수사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경찰이 한계 차로를 제한한 처분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시법 제12조에 따르면 경찰은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월 1일 당시 집회 신고된 인원은 8,000명이고 실제로도 5,00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노동 내거리와 공평 내거리 사이 4개 차로는 무대를 안전하게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조받고 5,000명이 앉기에도 협소하였습니다. 제한된 한계 차선에서는 인도와 집회 장소를 오고 가는 집회 참가자들과 시민이 뒤섞일 수밖에 없었고 심지어 경찰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 사실상 일반 차량 통행하는 것은 불가능하였습니다. 경찰은 2023년 같은 장소에서 열린 133회 노동절 집회를 위해서는 주변 교차로에 현수막과 입간판 그리고 전광등을 통해서 일반 운전자들이 집회 장소로 우회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다소간의 불편을 참으면서 경찰의 사전 안내에 따라 우회도로를 이용하였고 집회 또한 평화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집회 규모와 참여 인원 그리고 집회 장소에 비추어 봤을 때 경찰은 2023년과 마찬가지로 5개 차로에서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한 개 차로를 제한한다고 하여 교통소통이 원활해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안전만 위협할 뿐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경찰이 한 질서 유지선 설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집시법 제13조 1항에 따르면 경찰은 집회 시위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5월 1일에 한 질서 유지선 설정은 집회 시위 보호와 공공의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인 집회에 참가한 많은 사람들을 좁은 장소에 몰아넣음으로써 집회 진행을 어렵게 하고 안전까지 위협하는 것이었습니다. 노동절 집회에 참석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원활한 집회 진행을 위해서는 나머지 한 개 차로를 차단할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경찰이 집회 규모에 비해 현저히 좁은 장소에 집회 참가자들을 몰아넣음으로써 공공의 안전이 더욱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위법한 집회 제한 통보, 질서 유지선 설정을 하여 사실상 집회를 방해해놓고 이제 무차별적인 수사를 통해 자신들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권한을 남용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대구 경찰청이지 집회의 자유를 침해당한 시민과 노동자들이 아닙니다. 경찰은 당장 위법한 수사를 중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헌법 위에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공공수노조 대경본부 이남진 본부장 그리고 금속노조 대구지부 차차원 부지부장님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은 위법한 수사 즉각 중단하고 집회 방해 행위 사과하라. 모든 시민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누려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의무가 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하게 이를 제한할 때는 명백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만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2024년 세계 노동절 대구 대회는 어떠했는가? 2023년 우리는 이미 같은 장소에서 같은 노동절 대구 대회를 치른 경험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도 노동자의 축제인 세계 노동절 대구 대회를 준비했다. 그러나 대회가 임박하자 경찰은 난데없이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 통보서를 내밀며 일개 차로에 대한 제한을 통보했다. 이에 덧붙여 당일에는 적법하게 신고한 집회 장소에 철제 펜스를 질서 유지선이라며 설치하기에 이른다. 이를 집회를 위한 무대 설치를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이는 명백하고 심각한 집회 방해였다.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넓은 공간에 이동해서 무대를 설치함으로 인해 신고한 집회 공간의 3분의 2밖에 사용할 수 없게 됐으며 그마저 일개 차선을 계속해서 제한함으로 인해 집회 공간은 매우 협소해졌다. 집회를 함에 있어 필수적인 무대 설치를 어렵게 한 데 이어 전체 5천여 명이 모인 집회 공간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통제한 것은 명백한 집회 방해 행위다. 더욱이 집회를 진행하는 내내 무대 바로 밑에서 경찰 경고방송을 지속한 것 역시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로 헌법에서 보장하는 집회 시위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이를 진행한 노동조합을 탄압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또한 당일 배포한 대구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경찰도 당일 순차적으로 도로를 통제할 예정이며 집회를 진행하는 일정 시간 동안은 전면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대한 교통방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방증이다. 이는 경찰이 위법하게 제한 통보를 할 근거라 할 수 있다. 더욱이 2023년에는 해당 장소에서 동일한 집회를 진행한 바가 있다. 1년 전 무리 없이 전차로에서 진행한 동일 집회에 대해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발로 제한 통보를 한 데 이어 무리하게 질서 유지성까지 설정한 것은 부당하게 집회를 방해한 것이다. 이와 같이 경찰의 불합리한 판단과 과도한 개입으로 인해 참가자와의 마찰이 유발됐다. 질서 유지선을 인도적으로 물리는 것은 안정적인 집회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집회를 진행하고 참가한 입장에서는 헌법적 기본권인 집회 시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무분별한 최정자료 분석, 민주노총 사업장 사찰 등을 통해 참가자를 특정해서 무더기 소환 조사까지 진행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다. 당일 현장에서 모든 것은 집회 주최 측인 민주노총에서 책임지겠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에 대한 무더기 소환 조사로 공안 분위기를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있는 것이다. 수사를 받아야 할 대상은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경찰이다. 과도하게 집회를 제한하고 위법한 질서 유지선을 설정해 놓음으로써 인해 명백하게 집회를 방해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더기 소환 조사로 경찰의 잘못을 덮으려 하고 있다. 경찰의 자의적 판단과 재량권 남발로 침해된 집회 시위의 자유에 법익이 큰지 집시법에서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큰지는 굳이 비교하지 않아도 알 일이다. 경찰은 무더기 소환 조사로 공안 분위기를 형성하며 노동조합을 탄압할 것이 아니라 2024 세계 노동절 대구 대회를 방해한 것에 대한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는 2024년 세계 노동절 대구 대회 참가자에 대한 무분별한 조사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어 무더기 기소로 이어진다면 대구경찰청은 민주노총 대구지역 본부 4만 조합원의 분노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경찰은 위법한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집회방해 행위 사과하라. 2024년 6월 19일 집회 참가자 일동. 이것으로